아니 이거 그냥 앞에다가 대야 될 것 같은데 아닌가? 그냥 뭐 어떻게 하실래요? 아니 뭐 TV 밑에다가 설치. 예, 뭐 편하실 대로 해주세요. 어차피 내용은 저 마이크만 하면 되니까 중요. 약간 요 TV 화면을 보시면서 박수를 맞춰요. 네. 그럼 저에게 맡겨주시면. 예, 알아서 해주시면. 이거는 저희 그 기념 이건 뭐예요? 스티커랑 스티커 아우 감사합니다. 라이더 유니온. 잠깐만요. 마이크, 바라클라바나 이런 거 좀 벗고. 마이크는 저랑 똑같은 거 쓰시죠. 네. 페달라이더에 와. 천천히 이거 하시고 친구를 고르시고. 네. 야 이거 라이더 유니온. 오히려 굿즈가 좀 예쁜 게 좀 있죠. 와이파이는 끊길 수 있으니까 와이파이는 혹시 와이파이요? 네. 여기 이쪽 팀 와이파이 그냥 뜯어서 보내드릴게요. 아 예. 뜯어서 보내드릴게요. 네 카톡으로. 제가 이제 빨리 잡아서 끊기면 안 되니까. 오늘 낮에는 그러면 다른 곳 갔다 오신 거예요? 우리 오전에 회의하고 저희 월요일마다 노조 회의가 있어가지고 아, 네, 회의하고 이제 우리도 이쪽으로 넘어왔죠. 네. 아 그래요? 따로 서브로 챙겨오신 거군요. 네 이걸 원래 조그만 데 책상 위에서 하려면 와이파이 아까 와이파이 잡았다가 약간 지금 여기다가 뭐 예저 됐다 이제 아 알아서 이제 해주시고요. 제가 조금만 오른쪽으로 틀어달라는데. 이쪽으로 대박이네. 그러네. 괜찮으세요? 네 저는 네. 조금만 다시 이쪽으로. 네. 정면. 오케이. 네. 주무번호 확인 필수. 아니, 요즘 이거 많이 보이던데. 네. 제가 돌아다니는데 이거 그 뭐야 그 식당 아주머니가 예. 그 음식 노는데 위에다가 이걸 붙여놓더라고요. 맞아요. 직업대. 예. 상생의 의미로 네. 라이더 유니온에서 이제 라이더 유니온 홍보도 하고 이제 5배송 없도록 5배송 없도록. 우리 점주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 잠시만요. 채팅 저기 나오니까 저걸로 보면 돼요. 이거는 뭘까요? 수건인데 오다가 찍어 수건 한번 봐볼까요? 요거 배터리 연결 안 하셨어요? 배터리 있긴 있는데 지금 아마 충전이 다 돼 있을 거라서 네 지금 라이더 유니온 배터리입니다. 예. 배터리가 수건이 죄송합니다. 지금 정신이 없어서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배달 라이브도 할 겸 해가지고 그래요. 일단 우리 위원장님 뭐 네. 잠깐 소개부터 네. 소개요? 네. 네. 아니, 우리 그 정조 방송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전화상으로 전화상으로. 한번, 예, 그것도 뭐, 저도 막 이동하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통화로 뭐 유상범 우리 얘기 하는 걸로 인사를 드렸는데 제가 제대로 각 잡고 우리 정조님과 방송을 한 건 처음인데요. 아무튼 시청자 여러분, 네, 반갑고요. 항상 저도 정조 방송을 보면서 여론도 살피고, 예, 그리고 이제 또 정조님의 여러 가지 인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통찰, 뭐 이런 것들도 좀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노조 활동에 상당히 이게 좀 많이 도움이 돼요. 일종의 이제 감사합니다. 그 언론이잖아요, 언론. 네. 이거 어디서도 사실은 존재하지 안 되는 않는, 것 같아 새로 고치면. 예. 채팅이 거긴 안 나오는 것 같아. 여기는 지금 나오는데 이거 화면이 좀 뭔가 뭐 그거 됐나 보다. 채팅이? 네. 잠시만요. 여기는 지금 채팅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맞죠? 화면이 잠시만요. 그러면은 제가 정조님 아니. 이렇게 하면 보이시거든요. 잠깐 한번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요렇게는 보인다.
실시간 그렇게 보이고. 아니, 근데 이거, 요 제가 화면으로 올라오진 않고. 그 편집할 때, 그게 있으면 좋으니까 잠시만요. 한번. 좀더 아니, 만약에 안 되면 그냥, 천천히 시작하면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예 저 항상 이제 그 배달 라이더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저도 라이더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전부 다 라이더니까 너무나 이제 감사하다 이런 느낌에 있어서 이제 오늘 방송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저는 더 오히려 기뻤고요. 네. 네. 그 우리 라이더 유니온 측에서도 이제 민주당 그 유상범 이강일 의원 네, 이런. 그쪽에서 이제 많은 활동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솔직히 민주당은 이제 거대 야당이니까 더 가능성이 높아져서 저는 이제 좀 많이 이제 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제일 뭐 물어보고 싶은 말이 뭐가 있나요? 전 제가 갖고 오긴 했거든요. 우리 일단 위원장님이 뭐 간단하게 말씀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나요? 네네. 아니 뭐 일단은 지금 뭐 배달판이 또 여러 가지 변화도 있고 사실 그 뭐 노조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아마도 우리 저도 이제 오시면서 방송하는 거 이제 TV로 쭉 봤는데 아마도 이제 유상범 의무화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또 많이 요구도 있고 관심도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지금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 요걸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거를 좀 방법을 좀 찾아가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좀 많이 아쉽죠. 이게 지금 뭐 어쨌든 정치 상황을 우리가 뭐 막 이런 복잡한 정치 상황을 뭐 다 디테일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이게 그냥 소위 그냥 좀 정상적으로 국회가 돌아가는 상황이면 더 빨리 됐을 거거든요. 이게 어쨌든 일정을 빨리 잡고 논의하고 이제 하기만 하면 사실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 유상범 의무화는 무슨 진보 보수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 뭐 보수적인 어떤 이런 분들이라면 더더욱 이런 거는 해야 되는 거죠. 법대로 지켜야 되고 안전을 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막 어쨌든 정치 상황에 맞물려 가지고 이게 시간이 지연이 되고 하는 것들이 좀 상당히 좀 안타깝고 어쨌든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우리도 뭐 국회의원들한테 연락하자 뭐 이런 걸 이제 카페에도 올리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보니까 많이들 연락도 하시더라고요. 우리 라이더들이 그만큼 현장에서 이제 요구도 많고 또 실제로 뭔가 참여하고 기여하겠다라는 역할도 있으시고 해가지고 저는 뭐 그런 것들 보고 또 힘도 나고 이렇게 합니다. 혹시 그러면 오늘 뭐 메인 주제긴 하지만 유상범 의무화는 몇 % 확률로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보고 있나요? 그러니까 예측인 거죠. 아니죠. 저는 뭐 유상범 의무화는 100%라고 생각해요. 100%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뭐 100%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안 될 수가 없는 부분이다. 왜냐면 뭐 우리 뭐 라이더 TV나 뭐 이런 데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반대하고 싶은 사람은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반대하고 싶은 사람은 혹시 뭐 그들은 이제 플랫폼사들이죠. 표면적으로는 드러내진 않지만 반대를 하고 싶어하는. 네, 그들은 싫어하죠. 그들은 어떻게든 이것을 안 되게 하고 싶은 욕망이 크고,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배미나 쿠팡에서는 법이 되면 따르겠다 이런 정도 입장을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인 즉슨 하고는 싶지 않지만 한다면 어쩔 수 없다 이제 이런 것이고. 그러면 대외적으로나 뭐 반대를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못해요. 그렇게 만들었죠. 우리가 뭐 사실 뭐 라이더 유니온도 열심히 투쟁했지만 우리 현장의 라이더들의 여론이 사실은 그런 거를 배민과 쿠팡의 이런 반대하고 싶은 이런 생각을 압도한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면서 배민과 쿠팡도 사실은 대놓고 말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다. 이건 사실은 뭐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유상범 의무화 자체도 그렇지만. 조금 예민한 이야기는 일 수 있는데 대통령 뭐 탄핵이나 이런 이슈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노조가 그래도 정치색이 있어요. 없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는데, 이런 정치색이 있는 거라 대통령이랑 의견이 다르면, 과연 이번에 유상 의무화가, 이제 만약에 이제 그렇게 돌아왔다는 가정하에는 이게 또 어떻게 될지 그런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셔서, 네. 그런 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대통령이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네. 그런 거 관계없이,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유상보험 의무화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냥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그동안 대통령이 거부권을 많이 행사를 하셨는데, 맞아요. 그렇게 행사하신 것들은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큰 이슈죠. 정치적으로 큰 이슈. 쟁점이 크게 붙은 이런 이슈들에 이제 반대한다 이런 건데, 이게 지금 라이더들 유상보험 의무화를 이렇게 반대까지 할까? 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아. 네, 저는 그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게 국회만 통과가 된다면, 네. 그러면 거부권까지 쓸 만한 이런 사안이 될 수는 없다. 아. 물론 대통령 생각에 여러 가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사실 우리한테는 큰 이슈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예민하고 진보 보수가 치열하게 붙고 있는 이런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보험 적용하자는데 그게 안 돼.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런 이슈는 아니다. 제가 이제 하도 항상 유상 의무화에 대해 이야기를 해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저나 이야기하는 게 이제 비슷한 내용들은 나오니까 네네. 조금 더 이제 오늘은 유상 의무화도 의무화인데 라이더 네. 유니온이란 과연 뭘까 해서 이야기를 더 해볼 건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라이더 유니온이든 플랫폼 노조든 하여튼 가입은 해. 네. 다만 잘 모르잖아요. 노조에 대해 그냥 빨간띠 두르고 그런 것만으로 아시는 분들이 지금 태반이에요. 네. 오늘 방송을 보시고 위원장님이 이야기하는 거를 듣고 저게 맞다라고 생각 드시면 가입하면 그거야말로 배달 환경을 바꾸는데 아주 중요한 시발점이 되는 거니까요. 물어보고 싶은데 제일 사람들이 많이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라이더 유니온 하면 뭐를 이뤄냈나. 그러니까 이뤄낸 게 많아요. 저는 아는데 라이더 유니온 입장에서 그래 우리가 이거 라이더 유니온이면 딱 이뤄냈다. 이렇게 혹시 이야기해 주실 만한 딱 내용이나 이런 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있을까요, 혹시?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주로 얘기하는 거는 그 산재보험 문제이기는 해요. 산재보험이요? 그러니까 산재보험이 이제 2023년 7월 31일 이전까지는 우리가 배민 쿠팡 타잖아요. 네. 배민 쿠팡 타면, 예를 들면 배민을 주로 타고 쿠팡을 서브로 타요. 그러면 쿠팡을 타다가 사고가 나잖아요. 네. 그러면 산재가 안 됐어요. 네, 그거 맞죠. 그 논란이 많았었죠. 이제 전속성이라고 해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산재를 적용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배민 쿠팡 타고 일대를 타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산재가 되는 쪽과 안 되는 쪽이 있는 이런 좀 상당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많이 있는데, 네. 적어도 산재보험 정도는 어디에서 일을 하든 적용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했고, 그게 이제 법으로 통과가 됐죠. 그게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산재보험이 저희가 있냐 없냐가 이제 보험 가입할 때 자손이랑 연관되어 있는 건데 산재보험이 있기 때문에 자손을 적게 들어도 그리고 자손에는 효과가 많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많은 라이더에게 이제 혜택이 되게끔 해서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이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보험하고는 좀 다르게 산재보험은 나중에 이제 치료가 다 끝나고 나서 후유증 같은 게 재발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산재보험 돼요. 그것도 되기 돼요?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물론 자기 과실이 적으면 상대방 보험으로 보상 받는 게 제일 유리하고 자기 과실이 많으면 그리고 단독 사고면 이제 산재가 유리한 거니까 적절하게 쓰면 되고 그리고 산재보험이 또 지금 보면 휴업급여가 너무 낮거든요. 최저임금도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또 올리려고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조금 올랐어요. 노동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는 있어서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산재보험을 통해서 사고가 나면 그래도 적어도 산재보험으로 보호는 좀 된다. 이런 정도 상황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아주 진짜 우리 라이더들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정책이어서 이거는 저도
여러 번 말했던 강추하는 내용이었고요. 뭐 조금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데 이 배풀 쿠플에 관련돼서도 지금 저희가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혹시 이제 노조 측에서는 배풀 쿠플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일단 그 시선부터 이야기를 네. 뭐 듣고 싶어요. 아니, 배풀 쿠플은요, 이거는 사실은 전 누가 봐도, 네. 그러니까, 심지어 배풀 쿠플을 운영하는 사람이든, 거기서 타는 라이더든, 아니면 일반 라이더든, 누가 봐도 이거는 단가를 깎으려고 만든 게 너무 명확해요. 그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죠. 네, 그건 너무 명확하고, 그게 아닌 이상 배풀 쿠플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너무 명확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가를 낮추고 대신에 콜 몰아주고 이러면서 하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그거는 하청사 라이더는 좋고 뭐 일반 라이더는 안 좋고 이렇지 않아요.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럼 뭐 하청사 커지면 커질수록 하청사도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다 관리할 수 있는 단가를 왜 적당하게 주겠어요? 다 똑같겠죠. 그 발주서라는 거에 대해서 다 깎을 거고 이건 너무 명확한 일이기 때문에 이 구조는 근본적으로 깨는 게 맞습니다. 깨야 됩니다. 깨야 돼요. 네. 깨야 되고 깨야 되는데 다만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이걸 막 무조건 하지 마라라고만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니까 우리가 그래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저희 생각은 기본적으로는 배풀 쿠플을 더 늘리는 거는 최소한 일단 이 시점에서 막아야 된다. 아, 그건 좋죠. 현 상황에서 일단 막아야 되고 네. 그리고 배풀 쿠플에 콜 몰아주기 하는 게 있잖아요. 배미 쿠팡은 인정하지 않지만 그렇죠. 뭐 얼마 전에 공정위에 베베 카페에서 제가 봤거든요. 네. 공정위에 하셨는데 뭐 공정위에 사실은 그 정도 수준을 인정을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를 더 증거도 많이 모으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그 배민만 문제다가 아니라 배민 쿠팡 둘 다 문제다 이렇게 해야 네. 라이더가 더 빠져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불공정 행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배민 쿠팡 둘 다 이런 식으로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으로 계속 우리가 문제 제기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배풀 쿠플 자체 이제 제도적 미비, 그 다음에 뭐 탄생하게 된 계기는 우리 라이더의 단가가 떨어지는 건 분명한데, 그 어쩔 수 없이 지방에서는 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거기는 아예 배민 커넥트 쿠팡이 지라는 게 많이 없어서. 있죠. 그래서 노조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같은 배달 라이더들끼리 좀 뭐 저는 갈라치기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하여튼 이걸 한 대로 뭉쳐서 이 배풀 쿠플이라는 그런 제도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예, 좀 할 수 있게끔 뭐 이 불법이 만약에 발견되면 그런 것도 빨리 공정위나 이런 데 신고를 하고 해서 좀 이렇게 해결을 부탁드린다. 아니, 그래서 저희가 그 쿠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이제 쿠팡하고 사회적 대화를 하잖아요. 네. 사회적 대화를 처음 할 때 그런 불법 채용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쿠팡 그 뭐 무슨 본부장 이런 관계자들이 인정을 안 했거든요. 불법 채용 우리는 없다. 네. 뭐 우리는 다 잘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하다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진짜 그래?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알바몬에서 그 쿠팡 플러스 업체 검색해가지고 그냥 나오잖아요. 네, 나와요. 연락처도 다 있잖아요. 네. 제가 거기에 문자를 보내본 거예요. 제가 외국인 유학생인데 탈 수 있어요? 아, 그렇게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업체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네. 한 업체가 가능하다. 가능하다고요? 아이디도 대여 가능하다. 아, 그걸 이제 위원장님이 받았다는 거죠, 내용을. 내 문자에 있어요. 핸드폰 문자. 와, 진짜. 네, 그래가지고 야, 이렇구나라고 해가지고 한 7군데 그냥 내 시간도 별로 없어서 한 7군데 검색해가지고 7군데 문자를 보내봤더니 네. 가능하다고 한 곳이 네. 무려 5군데가 가능하대요. 다행히 2군데는 외국인 유학생이면 비자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일할 수 없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보내긴 하더라고요. 아, 그런 데도 있었어요? 있어요.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5군데는 다 된대. 이런 거예요. 쿠팡만 그러겠어요? 배민 플러스도 그래요. 제가 오늘 그래서 방송 나가기 전에 궁금해가지고 배민 플러스 하나 검색해서 또 문자 보내봤거든요. 네. 똑같이 얘기해요. 아, 이걸 지금 노조에서. 와서 상담하세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형님들이 잘 모르시는데 노조에서 말하기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도 오히려 이제 위원장님은 이런 실태를 알고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으니까. 그 불법 채용은 안 되고, 진짜로 그거는 너무나 명확하게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왜 그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냐라고 해서 배민과 쿠팡 본사에도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업체 리스트까지 다 알려줬어요. 쿠팡에. 네. 그래서 조치하겠대요. 아.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계속 이거 할 수 없다. 우리는 배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당신들이 검색해서 당신들이 찾아가지고 조치하라고. 이거 불법 아니냐 이거는. 오, 그런 내용까지 거기에 전달이 됐다라는 거죠? 얘기하죠. 얘기하고 있죠. 와. 그래서 이번에 사회적 대화에서 뭐 유상봉 음악 이런 것도 할 건데 불법 채용과 관련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문제 생기면 바로 조치해라. 이런 것도 약속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아, 우리가 뭐 관심이 없으면 모를 내용들인데도 지금 그 내면에서는 저는 사실 라이더 유니온이나 뭐 노조분들이 이 불법 애노자 관련돼서는 아직 뭐 딱히 뭐 하는 게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말대로 보면 행동들도 여러 개 하시고 내용들도 했다는 거 보면 믿고 노조를 응원해줘서 네, 힘을 보태줬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방금 전에 어떤 분이 네. 네, 내용이 조금 좀 왔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일방적인 통보를 해서 뭐 한지 네. 배달을 없애고 뭘 없앤다 이렇게 지금 왔거든요. 4월 달부터 단가 하락이고 이런다. 근데 노조가 있는데도 왜 우리는 당원만 있는 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라이더 유니온이 이게 된 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거기에 대한 한번 입장을 이야기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렇게 글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사실은 매우 어려운 것은 맞고요. 사실 바로 배달 3,000원을 또 그런 식으로 날려버렸다라는 것이 저도 사실 뭐 그렇게까지 할까라는 것도 제대로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일이 우리가 그것도 설 연휴 직전에 벌어진 것이고. 네. 그래서 맞아요. 지금은 노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너무 막 가고 있는 상황인 것은 맞는데 저는 그러면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조는 잘 대응하고 있나? 노조는 과연 잘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각 노조들이 성찰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성찰해 봐야 되고 지금 교섭을 하고 있는 노조도 성찰을 해봐야 된다. 저도 반성적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노조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기자회견도 하고 집회도 하고 하루 파업도 하고 했지만 그런 것만으로는 배민이 지금 안 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쫀어요. 네. 그렇게 안 쫀다는 걸 우리가 모두가 다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그 투쟁의 수위를 더 높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매번 싸울 수 없어요. 쉽지 않잖아요. 우리의 일자리 자체가 불안정한데 매번 나와가지고 싸우자고 할 수 없어. 네. 하지만 저는 한 번은 제대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말씀해 주신다면 한 번은 제대로 싸운다는 게 저는 올해 하반기 정도에 네. 한 번 제대로 조직해서 네. 우리가 큰 투쟁판을 만들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뭐 네, 전국적으로 라이더들의 투쟁, 거기에 상점주들의 연대, 시민들의 연대 이런 거를 다 묶어가지고 정치권의 뭐 이런 연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끌어모아서 우리가 하반기에 한번 제대로 투쟁을 해보자. 제대로 투쟁을 해보자. 그것을 배민의 교섭을 하면서 아예 그냥 선포를 하고 네. 우리는 뭐 당연히 우리도 성실하게 대화해서 교섭해서 정리되면 땡큐인데 네.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는 하반기에 당신들과 제대로 붙겠다라는 것을 미리 알리고 네. 일단 이야기해서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조직하고 이걸로 여기로 눌러서 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노조의 대응, 그러니까 배민도 대응이 나름대로 진화하고 있는 건데 나름대로 그들의 세계에서는 발전하고 있는 건데 우리도 대응의 방식이 진화하고 발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 노조의 활동이 물론 결과도 매우 중요한데요. 어떤 성과를 내는지도 매우 중요한데 저는 솔직히 그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투쟁을 어떻게 조직하고 소통하고 하는가 이런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우리가 교섭에서 어떤 얘기가 되고 있고, 사측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투쟁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점들에 대해서 라이더들과 굉장히 충실하게, 성실하게 잘 소통하고, 그리고 또 의견도 받고, 그리고 문제 제기도 받고, 비판도 받아서 그런 걸 잘 수렴해서 하나가 돼서 투쟁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한번 제대로 붙었는데, 저는 붙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한 방의 투쟁으로 잘 안 되면 또 그 다음에 또 투쟁을 조직하고 또 그 다음에 투쟁을 조직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과정이 탄탄하게 잘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과정이 충분하게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이런 과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라이더 유니온이 뭐 정조님에 비해서는 매우 부족하지만 지금 아닙니다. 유튜브도 맞아요. 하고 네. 뭣도 하고 뭐 온갖 걸 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소통을 열심히 해야지 우리가 라이더들을 만나기 어려우니까 온갖 걸로 소통을 해야 의견도 수렴하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이 중요하고, 이 지점에서는 죄송하지만 배달 플랫폼 노조의 분들에게 좀 그 의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은, 우리 지금 바로 배달 3,000원 종료됐는데 그게 1월 23일 날 공지했잖아요. 근데 1월 22일 날 그 배달 플랫폼 노조에서 사전 합의가 됐다고 공지를 하셨어요. 그거 이제 인터넷에 올리지는 말라고 하셔가지고 저희도 인터넷에 올리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그게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22일 날 합의가 됐는데 23일 날 바로 배달 날려버렸어. 그러면 배달 플랫폼 노조에서는 모르셨는지 아니면 아셨는지 이런 점들부터 굉장히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설명이 없어가지고 공문으로 질의를 했는데 아직 한 달째 답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교섭은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대 노조에 대한 적절한 태도도 아닐 뿐더러 라이더들도 궁금해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실수가 있었을 수 있어요. 아니 뭐 있다라는 제가 전제를 하는 게 아니고 있을 수도 있어요. 뭘 놓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이야기를 해야 돼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지만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 개선하겠다. 이렇게라도 가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이 돼야 라이더들이 볼 때 노조를 뭐 비판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노조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버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과정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노조가 더욱더 많아지면, 예를 들어 이제 확실한 뭐 투쟁을 하면서 그 배민에게 진짜 우리가 힘이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요. 네, 우리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은 뭐 현장의 조직력이나 또 이렇게 연대나 이런 것들이 잘 구축이 안 됐었기 때문에 주로 미디어에 의존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했다면, 우리가 사실은 그래서 배달 플랫폼 노조에서도 이제 하루파워 어린이날 23년도 했을 때도 언론에는 많이 났지만 실질적인 영향이 크지는 못했잖아요. 그 조직력이 잘 안 됐으니까. 근데 지금은 저는 다른 상황이 됐고, 훨씬 더 조직력이 커졌고, 훨씬 더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진짜로 파업을 할 수 있다. 진짜로 파업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미리 상정하고 준비를 지금 해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요, 여기서 하나의 제가 의문이 드는 게, 네. 사실 베베베도 많이 모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라유든 뭐든, 그러니까 정치 그 색이 들어가서, 정치색?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보수 쪽. 네. 그러니까 이제 라유 자체가 그런 색은 아닌데 그 산하 기관이잖아요. 민주노총에. 그래서 저에게 제일 질문 많이 온 것 중에 하나가, 네. 배달 라이더를 한 명이라도 더 끌어모으려면 네. 저 반대쪽에 있는 정치색을 가진 라이오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네. 그 밑에 있으니까 그것도 포용을 해서 네. 뭐 우리는 그런 좀 그 완벽한 그런 내용이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야지 반대편도 배달기사가 있는데 이게 와서 같이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떠신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정치라는 거는 뭐 중요한 문제이고는 한데, 근데 우리가 그냥 어떤 특정한 진영에 속해가지고, 그게 진보 진영이 됐든 아니면 뭐 보수 진영이 됐든 특정한 진영에 속해가지고 그 진영의 시각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아니, 우리 노조에도, 여당 당원도 있고요. 야당 당원도 있어요. 아닌 사람도 그래요? 있고, 있어요. 왜 없어요? 있겠죠. 그게 원래 맞는 건데. 아니, 이런저런 당원들이 있어요. 무슨 당, 무당도 있고요. 다양한, 그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니까 누구나 다 특정한 당을 지지하든 안 하든 이건 다 자유로운 선택이고,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점들을 가지고 지금 투쟁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죠. 아니, 유상범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건 진보보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배민은 진보보수 문제예요? 배민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엄청 비판했어요. 엄청 깠잖아요. 나름대로 물론 대통령실 고위직이 취직도 하긴 했지만 그래서 약간 정치적으로 한 거 아니야 이렇게는 얘기하지만 많이 비판도 했어요. 아니, 그 배민은 보수는 배민 지지예요? 쿠팡 지지예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은 매우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를 지금 못 살게 하는데 그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자영업자분들 보수가 많아요. 솔직히. 그런 쪽에 있는 경향을 가진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배민 앞에서 농성도 하고 쿠팡 안 쓰겠다고 막 그렇죠. 이러고 있는 상황, 아싸 카페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배달 플랫폼의 횡포에 대해서는 진보 보수 문제가 아니다. 이거를 오히려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이걸 왜곡해서 해석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지금 봐봐요. 우리 정조님이 먼저 시작해가지고 다행히 우리도 가세 해가지고 하긴 했는데 안태준 의원이라고 안태준 우리랑 소통해가지고 법안 냈어요. 근데 법안을 냈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반대 의견이 많이 나와. 맞아요. 국회 청원 시스템에. 맞아요. 그 반대 의견 보셨어요? 네, 봤죠. 다 봤죠. 저는 그걸 준비하면서도. 그 반대 의견 뭐라고 써있던가요? 그냥 무조건.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그거를 근데 이거 조금 이상한데, 왜 반대가 그렇게 많은 건지 조직적으로 한 거 아닌가요? 조직적으로 했고요. 라이더 유니온의 지금 이제 일반 조합원 중에서는 그런 쪽 진영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탄핵 반대 이런 분들이 있다고요. 그분들이 알려줬어요, 우리한테. 자기가 볼 때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민주당이 낸 법안을 모두 다 그냥 반대 10,000명 청원을 한다라고 해서 그거 조직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유상범 의무가 걸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볼 때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위원장님 이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해가지고 그쪽에서 돌아다니는 내용들을 캡처해서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럼 라이브에서도 그러니까 보수고 진보고 같이 다 있네요, 지금? 당연히 있죠. 이게 정치 문제라는 게 당연히 그렇죠. 지금 있죠. 우리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베베베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는 저는 여야고 떠나서 우리 배달을 위해서는 그거 한다 해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베베베를 키운 건데 일각에서는 계속 저거 이렇게 나온 것만 보면 정치적 색깔만 있다 이런 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노조 가입해 주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싶어도 그러면 또 정치 하수인이냐 이런 게 달려서 이걸 꼭 진실을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바를 찾아가면서 이제 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무슨 탄핵이든 어떤 정부에 대한 비판이든 이런 것들 하면 무조건 정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이거는 진짜로 그냥 라이더의 입장에서, 노동자의 입장에서 뭐가 우리한테 유리한지, 나쁜지, 좋은지, 필요한지, 이거를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유상보험만 필요하죠. 라이더 자격제 필요하죠. 안전원임제 필요하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정치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여론을 형성하는 거죠. 저 정치적인 노조가 자기들 이익 때문에 저러고 있다. 그런 식으로 자꾸 선전하는 거잖아요. 왜곡되게.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죠. 네. 다만 저는 그런 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옳고 그름의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되게 커진 이 정치 상황에서는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계엄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거는 그 말을 했어요. 계엄한 거는 문제였다.
비상계엄은 그거는- 동의할 수 없어요. 저도 그거는 문제였다. 왜냐면 너무 말이 안 됐었다. 그것만은. 말도 안 되고, 노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를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상계엄이면 노조를 못 하거든요. 아니, 노조도 아, 못할 그래요? 뿐더러 노조는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네. 핵심이 노조예요. 해체는 아니죠. 해체는 아니더라도 노조가 기자회견을 한다? 그 군인들한테 허락받아야 돼요. 집회를 한다? 군인들한테 허락받아야 된다고요. 유튜브는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러면 그 반대 그거를 하신 당연히 거예요? 반대했죠. 그러니까 아. 이거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막 쳐들어왔어. 그러면 뭐 내가 그래도 그렇죠. 그런 거는 그러면 뭐 이해를 해야 되나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지지할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점들, 동의할 수 있는 점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게 노조 활동이고, 근데 그 와중에는 뭐 이 당도 있고 저 당도 있고 무당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 거죠.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그럼 자연스러운 일이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그래 유상보험 스탯이라는 한 스탯을 넘어간다면 라이드 유니온 그 다음의 스탯은 뭘로 바라보고 있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유상보험 의무화에 대해서 아주 절박하게 요구하잖아요. 아주 네.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힘들이 잘 모였기 때문에 그나마 배민 쿠팡이 반대를 못하는 수준까지 우리가 만들었는데, 네네. 문제는 유상보험 의무화를 해도 100% 해결이 안 될 거예요. 그러겠죠. 100%는 안 돼요. 네. 어느 정도는 해결되겠지만, 불법 체류이나 이런 부분들이 네. 해결되겠지만 완전히는 안 될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제 생각은 대면 안전교육을 해야 된다. 대면 안전교육이요? 불러와서 네. 교육을 받아야 된다. 안전교육. 그러면 안전교육이라 제가 뭐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그러면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그걸 하시나요? 네. 일단은 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실제로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안전교육을 배민쿠팡 처음 가입하면 네. 그 온라인으로 2시간 보잖아요. 네. 그걸 온라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와서 안전교육을 한다고 하면 그나마 안전에 대한 정보와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할 수 있다. 네. 조금 더 깊이를 가질 수 있다는 거 하나랑, 두 번째는 우리끼리니까 하는 얘기지만 불편하게 만들어야죠. 라이더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네. 유상보험도 가입해야 돼. 근데 가서 대면 안전교육까지 받으라고? 난 못하겠네.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있겠죠. 아이디 빌려주려는 사람들. 그러면 혹시 그 배민 커넥트에 뭐 예를 들어 자전거나 뭐 도보 이런 분들도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배달을 하려면 누구나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이거는 효과가 이거는 이 이 정도는 정도는 그러면 네. 이 정도는 엄청 큰 효과로 볼 수 있겠네요. 아니, 근데 그게 오토바이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실제로도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직무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플랫폼을 이용하고 하는 데 있어서 뭐 상점에 가서 어떻게 하고 고객한테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게 있고, 일종의 서비스 CS 교육 같은 건데, 그런 거는 회사도 필요하잖아요. 회사도 필요하고, 회사에 가서 쿠팡 같은 데서 제일 계속 말하는 게 서비스 무슨 관리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필요한 거예요. 사고가 너무 많이 나. 안전대책이 필요해. 근데 이걸 어떻게 하지? 정부에서도 고민이 많아. 그러니까 그럼 안전교육이라도 해라. 라이더 입장에서도 우리 일자리를 안정화시켜야 돼. 안전교육하자. 회사 입장에서도 필요해. 직무 정보를 공유해야 되니까 그럼 안전교육하자. 안전교육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 그렇지도 않아요. 물론 지금 우리가 이거를 많이 진전시켜가지고 지금 교통안전공단에서 네. 교육을 해요. 실제로 주행교육 같은 거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긴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틀에 16시간을 해야 되는 거를 너무 빡세. 그거를 당장 다 의무화하기 어려워. 그러면 최소한 온라인 2시간 보는 걸 오프라인 2시간으로 하자. 오프라인 2시간. 오게 해서 하자. 그렇게 해서 교육을 듣게 해야, 그렇게 문턱을 만들어야 한 번 더 걸을 수 있어요. 물론 저는 여기에서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솔직히. 뭐냐? 그러면 이제 번호판이죠. 그러니까 이제 배달 번호판. 배달 한번 번호판을 하면 가야죠. 무조건 좋긴 한데, 이게 그러면 자전거나 킥보드나 이런 쪽은 이게 어렵지 않나요? 그러니까 오토바이야 그거나 하지만. 그런 퍼스널 모빌리티는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죠. 일단 그러면 오토바이부터. 네, 일단 오토바이부터 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렇거든요.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과연 이 전동 킥보드라는 수단으로 배달을 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계속 좀 의문이 있어요. 그렇긴 하죠. 전동 솔직히. 킥보드 맞아요. 왜냐하면 너무 위험하거든요. 이게 뭐 기능 요새 뭐 전동 킥보드 돌아다니는 거 보면 배터리도 성능도 엄청 좋아가지고 기능도 엄청 좋고 근데 이 바퀴가 작고 그렇죠. 뭐 이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도로 환경에서 굉장히 위험하고 특히나 인도를 너무 많이 타고 이렇기 때문에 아니 오히려 서울시 같은 데는 4대문 안에 뭐 전동 공유 킥보드를 없애버린다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예. 워낙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사고가 많이 나는 이 운송 수단을 가지고 배달을 계속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계속 의문은 있고요. 어쨌든 이 배달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전통적으로 있었던 이륜차 중심의 체계로 저는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이륜차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어떤 기준, 자격 이런 것을 만들어 가자. 그럼 라이더 유니온은 유상 의무화 다음에 이제 그 라이더 자격제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뭐 교육이라든지 안전교육.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건 라이더 궁극적으로 자격제로. 번호판까지 갈 거고. 네. 근데 사실은 이런 얘기를 국토부 실무자하고도 다 했어요. 라이더 자격제까지요. 국토부 실무자를 우리가 작년에 국정감사 하기 전에 만나가지고 서울에서 만나서 우리가 국정감사에서 이거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당신들 우리 엄청 세게 막 거시기 할 거야 라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나온 실무자가 우리도 내부적으로 공감한다고 유상보험 의무화는 불가피하다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표현을 했어요. 불가피하다고 표현하면서 그래서 이걸 하면서 다음 단계로는 아마 안전교육이나 뭐 이런 걸로 아마 가지 않을까 자기들도 예상한다. 그 정도까지 말 나왔어요? 그래, 맞다. 아니, 이걸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지금 사실 유상보험 의무화 하는 것도 완벽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애매하게 그 인증 사업자, 9개 사업자의 플랫폼사가 라이더 등록할 때 보험 증권을 확인한 뭐 이런 시스템이 그렇죠. 이상해요. 그거는 완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번호판이나 이런 게 별도로 없고 사실 유상보험이라는 게 법적인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냥 특이하게 뿐이지 보험사가 임의로 정한 약관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제대로 하려면 결국 번호판에 별도로 가야 돼요. 그건 누구나 다 얘기해요. 그건 국토부도 인정하는 바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데 근데 아무도 책임지고 잘 안 하려고 그래. 이 시장을 안 건드려. 그래서 하나씩 그럼 가자. 하나씩. 왜냐하면 해야 되는 필요성은 너무 크고 당위성은 있으니까. 이륜차를 이렇게 배달을 많이 하고 지금 뭐 음식 배달만 해? 퀵커머스 시장도 얼마나 커질 거예요. 앞으로 더. 이륜차의 활용성은 늘어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어서의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지 않으면 안전을 어떻게 할 거야? 뭐 단속만 해가지고 되냐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이 라이더 자격제도 자격제인데 라이더 자격제를 한다 해서 이 배풀 쿠플의 이 제도 하에서는 아마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배풀 쿠플을 제일 싫어하게 되는 계기가 콜이 공정하면 그래도 그나마 나아요. 들어온 거대로 뭐 AI가 공정하게 넣는다. 근데 그게 아닌 건 뻔히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뻔하잖아요. 그럼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법적으로나 뭐 어떻게 취하고 있는 조치들이 있나요? 지금 단계에서는 바로 법으로 가기가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공정거래위원회 베베베 카페에 올라온 그 부분의 이야기가 그 딱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준을 보여주는 건데, 예, 공정거래위원회는 라이더가 배민에 대해서 막 불공정하게 찔러.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배민이 문제면 쿠팡 타세요.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써놨잖아요. 쿠팡이 문제면 배민 타세요. 진짜. 딱 그 입장이거든요. 그 입장에. 그래서 우리가 좀 약간 시사점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상점주들이 이번에 그 불공정행위 거의 인정받은 게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최해 대우 요구 기사로 났잖아요. 단독 기사로. 그게 뭐냐면 배민만 한 것도 아니고 쿠팡만 한 것도 아니고 배민 쿠팡이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특정 상점에서 배민은 11,000원으로 올려놨어. 근데 쿠팡은 10,000원으로 올려놨어. 그럼 배민에서 전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그렇죠. 왜 우리는 11,000원입니까? 10,000원 해주세요. 쿠팡도 10,000원인데 이게 최해 대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잡아가지고 불공정행위를 걸었더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거는 불공정행위로 인정한 거. 왜냐하면 배민 쿠팡으로 합치면, 그러니까 배민 따로 쿠팡 따로면 모르겠는데 배민 쿠팡 합쳐버리니까 시장이 큰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배민 쿠팡 합쳤을 때는
상점주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거의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고 판단을 하고 그러면 이것은 불공정 행위로 볼 수밖에 없구나라고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까지는 배민만 걸고 쿠팡만 걸고 하면 똑같이 공정위가 그렇죠. 그렇게 빠져나가는데 맞아요. 배민 쿠팡이 사실상 짬짬이를 해가지고 사실상 짬짬이를 해서 비슷한 방식으로 뭐 지금 하청업체를 운영해서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 얘기가 좀 달라진다고요. 판이 달라진다고요. 그럴 수 그 있겠네요. 판을 만드는 게 필요한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래서 계속 이 불공정 행위의 증거, 그러니까 이 콜 몰아주고 있다라는 증거들을 많이 수집해가지고 이것이 배민과 쿠팡이 같이 하고 있는 어떤 불공정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주장하는 것이고요. 제가 그래도 우리 라이더 유니온 쪽에서도 정말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런 일들을 좀 이야기를 많이 더 배포를 하시지. 이거를 저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알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를 몰라서 그렇군요.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못했었는데요. 이건 진짜 디테일하게 알고 계시네. 왜냐면 우리 형님들 이게 진짜 한 끗 차이로 그 공정위에서 바라볼 때 태도가 달라지는데 되게 중요한 어쨌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상점주분들이 아주 잘 잡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를 빗대어서 배미 쿠팡 아니면 탈 데가 없다. 그러니까 지배적인 사업자라고 해서 불공정하는 거를 잡아낸다고 하는데 와, 요거는 잘 잡았다 진짜. 더더욱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일반 대행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지금. 일반 대행 거의 다 사라지죠. 그러니까 예전엔 또 일반 대행까지 있었으면 또 배민 쿠팡 아니면 일반 대행도 있잖아요.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데 지금은 일반 대행이 배풀 쿠플로 다 들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하청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배민 쿠팡이 아니고서는 어디든 탈 데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라이더 입장에서는 갈수록 그런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배민 쿠팡의 행위에 대해서는 더 불공정 행위로 인정할 소지가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 여기서 연타로 우리가 더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봐야 될게요. 사실 코를 많이 빼는 거는 서울이든 지방이든 불법 외노자가 다계종으로 많이 빼요. 우리처럼 불법 외노자가 왔을 때 공정하게 한 콜씩만 하면요. 그 사람들은 수수료, 리스비 이런 것 때문에 못 살아남아요. 다계종으로 우리가 하나 가야 될 걸 그 사람 막 3개씩 가면서 빼고 막 밀어주고 단가 싸게 하고 하는데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해가지고 와서 잡아주세요 하면 이게 잡히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막 계속 주장했던 게 경찰에 전화했을 때 경찰이 잡아가라는 게 아니라 경찰이 와서 비자만 확인해서 배달하는 행위를 봤을 때 이 행위가 이게 맞으면 배달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스탠스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교육이 된다면 신고하는 거에 저희는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의 한 95% 이상은 비자가 할 수 없는 비자라는 건 누구나 동의할 거예요. 그거 하나 행위만 해도 라이더 유니온이라는 이렇게 이거 누가 했어? 이거 외노자 누가 잡았어? 그거에 대한 밑받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러 가지 방향에서 그런 문제 해결을 시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워낙에 이제 만연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장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노조에서 계속 이렇게 힘을 기울여 왔던 부분은 사업주의 불법적인 행위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이제 요 부분이기는 해요. 네, 그게 제일 크죠, 사실은. 왜냐면 이제 그걸 막아야 이제 구조 자체를 끊어야, 이게 어쨌든 이런 불법적 문제를 좀 근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미 돌아다니고 있는 라이더들을 하나하나 잡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현장에서 괜히 싸움이 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그래서 사업주에 대한 관리와 단속과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 의무가 기본적으로 배민 쿠팡에 있다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얘기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대한민국 법이 배달업에 대해서는 보호하고 있거든요. 보호하고 있어요. 보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업종이 어쨌든 이제
뭐 이주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왔을 때 이게 좀 경쟁이 심화되고 이러면 굉장히 타격이 크다는 건 누가 봐도 다 뻔히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비자는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도 허가를 받으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 알바를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달이나 택배나 이런 특수고용 직군은 아예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요. 허가를 받아도 못해요. 그런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서는 저는 뭐 지금 그냥 법무부에서 하는 거 이런 정도 수준은 어렵다고 보고 더 그런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지금 이야기 듣다 보는데 사업주를 원래 처벌하는 게 한 명의 불법 매너를 잡는 것보다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주에 대해 알아요. 예를 들어 소재지도 알아. 그리고 거기에 오토바이도 많이 놓여 있고 알죠. 그거를 신고함으로써 신고할 수 있죠. 그게 잘 안 나오니까 뭐 노조 측이나 뭐 그게 해서 사업주 저거 확인을 해라. 신고가 뭐 한 번 들어간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좀 이렇게 몇 번 들어가는 것들은 오래 걸리지 않게끔 빨리 한번 확인을 제대로 해라. 네. 라고 해서 네. 뭐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신고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만들 수 있는 건 없나요? 저희도 한번 그 공유를 했었는데요. 그런 거 했었어요.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법무부 사이트인가 아무튼 여기에 올리는 게 있어요. 올리는 게 있고 사업주에 대해서도 그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준이 현재 우리 법에서, 대한민국 법에서 그리 낮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명당도 있고, 네. 기간에 따라서도 있고, 이게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제 그래요? 이걸 잡아내는 것 자체가 성실하게 잡아내지 않아서 그런 거지, 네네네. 처벌 수준이 낮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할 필요가 있고, 저는 그런 대행 업체, 그게 뭐 배풀 쿠플이든 아니면 일반 대행이든 그런 것들은 아니 뭐 우리 카페나 이런 데서도 한번 공유한 적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뭐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고 아니 뭐 직접 하기 어려우면 노조에 알려주세요. 네. 그러면요 지금 여러 가지로 행동을 해서 즉시 발현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왜냐면 신고하면 시간이 걸려 가잖아요. 지금 댓글에 보니까 앱을 실행할 때 예를 들어 본인 인증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식의 제도로 바꿀 수 있게끔, 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하고, 예전에 어떤 분이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런 의견도 얘기하시던데, 쿠플 같은 곳에서 본인 인증 계좌를 등록하게 하면 네. 좀 더 낫지 않냐지 이런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그런 본인 인증 절차나 이런 것들 플랫폼 상에서 더 강화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찾는다고 하면 저는 뭐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오히려 배밀쿠팡도 그런 얘기 해요. 본인 인증을 해서요? 본인 인증과 관련된 더 강화할 수 있는 절차, 방식 이런 게 있다고 하면 뭐 이를테면 신분증을 바로 사진을 찍게 한다든지 그런 거를 뭐 의심이 되면 불시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플랫폼에서 알고리즘 만들면 되잖아요. 그 특정한 업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라고 하면 그 특정 업체 라이더들한테 언제까지 지금 다 등록하시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어쨌든 이거는 현행법이 있는데 법을 어기면 우리가 안 되니까 이거 할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려고 하면 하죠.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노조 측에서도 이런 아이디어는 긍정적이다. 그럼요. 네. 긍정적이죠. 지금 이제 이 말 많이 나온 것 중에 혹시 로드러너에 대해서는 뭐 내용이 공유된 게 있나요? 로드러너 지금 오산에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네, 오산에서 맞아요. 이제 뭐 시범적으로 하는 건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실제 배민이 어떻게 이걸 할지는 모르겠지만, 로드러너를 예를 들면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게 사실은 요기요가 애초에 했을 때는 요기요 라이더는 별로 안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다 바로고랑 제휴하고 뭐 등등 해가지고 뺐지. 요기요 라이더는 지역별로 제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케줄제가 저는 돌아갔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요기요도 배민 쿠팡처럼 시장 점유율을 늘리려고 했고, 네. 그래서 그러면 라이더 인프라가 필요하니까 라이더 수도 늘리려고 하는 시점에서는 아예 그 스케줄제를 없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도전했는데 붙어보니까 안 돼가지고 그냥 결국 철수를 해버린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런 스케줄제라고 하는 거는 현재 지금 오산에서도 뭐 이거는 뭐 라이더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듣는 제보에서는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케줄제가요? 예를 들면 뭐냐면 이게 스케줄이 뜨는 그러니까 매주 한 주의 스케줄이 뜨는 날이 고정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그날 스케줄이 쭉 떴는데 늦어가지고 잘 못 잡았어.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보니까 내가 안 보였던 스케줄이 막 또 떠 있어. 못 잡았는데. 그리고 원래 뭐 이를테면 수요일 뭐 오후 2시 뭐 이랬는데 뭐 화요일 오후 2시에 뜨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라고 하면 스케줄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자신들이 요구하는 바에, 의도하는 바에 따라서 라이더들 착착착착착 이렇게 모집이 돼야 이게 돌아갈 텐데, 됐다가 안 됐다가 한다고 했다가 안 했다가 뭐 막 이 빵꾸가 나니까, 그럼 자기들도 땜빵을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뭐 일반 대행처럼 관리자를 투입하거나 할 수도 없고, 그거를 알고리즘으로 메꿔야 되는데, 오산시 같은 수준에서도 그렇게 빵꾸가 난다고 하면 더 큰 도시에선 더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상은 해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스케줄제라고 하는 거는 배민의 욕망은 있을 텐데 안정적으로 라이더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싶은 욕망은 있을 텐데 아마도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다른 한편으로 이제 그런 욕망을 배민 쿠팡이 가지고 있기는 한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안정적으로 전업으로 일하는 라이더들을 좀 확보하고 싶어. 그래야 이걸 탄탄하게 유지하면서 더 사업도 키우고 할 수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 쿠팡이 오늘 우리 회의하면서 그런 얘기했는데 쿠팡이 뭐 지금 로켓 배송을 하는데 사실 이제 로켓 배송 시대가 지났고 하루 배송이 아니라 1시간 배송 시대인데 그렇죠, 그럼 그렇죠. 퀵커머스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쿠팡이 쿠마트 하다가 철수하긴 했지만 그런 거 하려면 안정적인 라이더를 확보하고 싶어. 그러면 이 생각을 라이더들이 할 수 있는, 라이더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게 그런 전업의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필요도 있다. 저는 뭐 그런 것이 요구될 만한 상황이다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차라리 그러면 그 스케줄제를 하지 말고 근로자를 뽑아라. 근로자를 급여나 급여 수준이나 이런 거 뭐 딜리버리 앤 뭐 이런 정도 수준보다도 좀 더 좋게 해서 아니 딱 출퇴근 딱 해가지고 그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빼는 라이더 확보하고 싶으면 차라리 근로자를 모집해라. 제대로 근로 조건을 보장하면서 그렇게 하면 저는 솔직히 베풀 쿠풀 뭐 이렇게 자기들이 뭐 단가 깎으려고 하는 건데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쿠풀이 먼저 하고 나서 베풀이 들어오려고 하다가 다시 뒤로 물러났다가 결국 이제 작년 5월달에 들어온 건데 네. 왜 뒤로 물러났었냐면 자기들이 비용 구조를 보니까 돈이 그렇게 적게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라는 걸 확인했었어요. 물론 이거 배민에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 근데 사실 그게 맞죠. 왜냐면 쿠플이 그래도 돈을 좀 세게 쏟고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 쏴야 돼. 네, 세게 쏘니까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인증하고 금액이 높다라고 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배민이 그걸 들어왔다가 이게 조금 써야 될 게 아니구나라고 본 거예요. 애초에 그냥 그런 판단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 입장에서는 단가를 왜 떨구려고 하냐라고 또 하면 그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데에도 관리비도 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것도 그렇죠, 관리 그렇죠. 인력도 둬야 되고 그 지역별로 뭐 쿠팡도 AM 같은 막 다 관리자들이 다 있고 하잖아요. 이게 다 비용인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훨씬 더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오히려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제안을 하는 게 더 이야기가 되지 않겠냐. 어쨌든 자기들도 안정적인 라이더를 확보하고 싶어서 하청하는 거면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요. 하청 아예 없애고 차라리 하지 말고 그렇게 근로자 뽑으면 뽑으라고. 그건 괜찮죠. 차라리 그렇게 하라고. 뽑고 그냥 네. 뭐 배민 커넥터 자유롭게 이렇게 타고 풀이할 싶은 사람은 사람은 풀을 자유롭게 타고 그렇게 네. 한다고 하면 저는 뭐 그거는 4대 보험 다 들어주고 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해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교섭 자리에 가게 되면 그런 얘기들을 나눠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교섭이라는 게 뭐 우리에게만 계속 주구장창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있는 거니까 그들도 필요로 하는 게 있어. 그럼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좋은 방식으로 제시를 해야죠. 서로가 좋게. 제가 이제 다른 것들은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하는 거에 완전히 공감되고 다 이해가 돼요. 근데 딱 한 가지 좀 의문점이 있는 게 이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요. 만약에 라이더 유니온이 교섭을 한다.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근데 배달 단가는
저쪽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내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야 뭐 너네가 뭐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하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한다면 어떤 뭐 그 해답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라이더 유니온만의 해답. 쉽지 않은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예, 제가 뭐, 아무리 우리 노조를 또 홍보하러 나왔고, 우리 정조 시청자분들도 보고 계신데, 다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배달 하루 이틀 해보는 것도 아니고, 다 알기 때문에, 제가 뭐, 없는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없는 얘기는 할 수는 없고, 솔직히 쉽지 않은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배민에서는 절대 배달료 체계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강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예, 그거는 맞는데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배민은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는데 과연 노조는 거기에 맞서서 더 강경하게 투쟁을 하였나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도 작년에 다 세보니까 집회를 무려 10번을 했던데 우리가 1년 동안. 근데 그렇게 해서도 배민이 안 물러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회를 아유 그만해야지 이게 아니고 그러면 더 세게 싸워야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기도 세게 나오는데 우리도 세게 나가야지.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파업을 하루 파업 정도를 했는데 그걸로 안 돼. 좋아 그럼 일주일 하자. 한번 해보자. 그걸 조직하자. 라고 붙어야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협상력이 생기는 거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은 라이더들끼리만 뭐 지지고 볶고 했어. 근데 이제는 상점주들하고도 알고 상점주들 단체들도 막 지지도 하고 우리가 상점 막 스티커도 붙이고 막 이래. 상점주들하고도 연대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상점주들하고 잘 얘기가 돼가지고 우리가 파업하기 전에 상점들마다 막 전단지를 붙여놔. 라이더 파업하는 날. 예를 들면. 그럼 라이더들이 다 보고, 막, 소비자들도 보고, 파업한대. 이렇게 소문을 엄청 내. 그러면 우리가 파업을 할 때 그동안 냈던 힘보다는 더 센 힘을 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최저임금 얘기를 하잖아요. 최저임금.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 박종훈 라이더 유니언 전 위원장이 최저임금위원회 가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막 이슈화를 시켰어. 그랬더니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그래도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진 않은데 이 정도 반응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올해는 그거보다 더 진전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하자라고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통해서 이제 최저임금의 확대 적용을 만들어내서 라이더들한테도 적용하는 이런 것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요구가 세지면 세질수록 지금 이제 우리가 유상보험 의무화를 쿠팡에 법 되기 전에 하시오라고 되게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어차피 법이 될 거기 때문에 얘네들도 그걸 아니까. 네. 자기들도 뭔가는 내줘야 되는데, 그냥 그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법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세게 이 캠페인을 잘 해가지고 실제로 법이 막 될 것 같은 논의 수준으로 들어가 버리면 얘네들도 저 법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미리 적당하게 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엮어서 우리가 투쟁을 해 나가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거다. 제가 그러면 이야기 들으면서 하루 하는 것도 뭐 3일 하는 것도 뭐 일주일 하는 것도 이렇게 파업이 길 수는 있는데 그럼 효과가 정말 파괴력이 클 거 아니에요. 과연 지금 댓글도 나오지만 저는 그렇게 하다가만 하고 이걸 꼭 이뤄내야지만 우리가 보존이 된다는 걸 아는데 그 소수의 사람 뭐 그다음에 뭐 참여하는데 어려워요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까지 있다면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노조 입장에서는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뭐 하루는 우리가 다 와서 하는데 뭐 3일, 일주일 딱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사람들 다 참여는 하겠지만 그 중에 또 초 치는 사람들 중에 나는 뭐 저거 하는 꿀 빨아야지 저 기간에 단가 올라가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정말 못해요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수준을 어느 정도를 맞춰야 우리가 이게 파워패드 할 수 있을 텐데 어느 정도로 이렇게 가능할까요? 그거는 뭐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조직하는가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뭐 말씀드린 대로 뭐 일주일이 아니라 뭐 한 달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좋죠. 저 뭐 제 개인적으로야 뭐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우리 얘기하신 대로 우리 현실적인 조건과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일주일을 제시한 건 일단 일주일이란 목표치를 제시한 거고요. 실제로 그거를 목표로 상정하고 조직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직화가 상당히 만만치 않게 좀 됐거든요. 아, 네, 그래요? 저희도 꽤 많이 됐고, 그러니까 그만큼 열기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당해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되겠냐라는 어떤 현장의 열기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네. 조직화도 많이 됐고,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라이더 유니온이 하는 수준하고 올해 라이더 유니온이 하는 수준이 달라요. 다른 수준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좀 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뭐 당연히 막 수십만의 라이더가 같이 하면 좋은데 수십만까지는 아니더라도 핵심적으로 전업 라이더들 중심으로 했을 때 저는 뭐 몇만 단위 수준의 파업은 조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실제로 뱀이 쪼는 거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하반기를 목표로 해서 조직을 한번 해보자. 근데 이제 그걸 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럼 일주일 동안 쫄쫄 굶고 있으란 말이냐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게 확정한 건 아닌데 배민 파업을 하자고 했으니까 그럼 일주일 동안 쿠팡 타자. 아, 그런 식으로? 차라리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의 조직화에서. 그러면 더 모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쿠팡 좋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배민을 때리려고 하는 거고, 그럼 그렇게 했어. 그럼 쿠팡도 한번 때려야 되겠어. 쿠팡도 지금 교섭차 안 돼. 그러면 쿠팡 타지 말자. 일주일 동안 배민만 타자. 물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라이더들이 몰리니까 서로 경쟁이 되고 퀄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견뎌서 기간 정해놓고 견디어서 투쟁을 함께 해보자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정도 수준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과거와는 다른 수준으로 조직적인 대응은 해볼 수 있고, 저는 뭐 라이더 유니온이 그것을 책임지고 한번 해보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라이더 유니온이랑 지금 이야기를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다 지금 그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우리 형님들이 오늘 방송을 보고 이해가 된다. 그리고 힘을 하나 뭉치고 싶다 하면 그 마음의 뜻으로 라이더 유니온을 가입해 주는 것도 참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위원장님은 지금 현 상황에서 라이더로 지금 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 제일 위원장님 입장에서 라이더 입장에서는 라이더 입장 위원장님께서는 뭐가 불편한가요? 왜냐면 이런 게 많아요. 저도 그렇지만 유튜브 하면 저 새끼 유튜브 하지 배달 안 한다. 그러면 위원장님도요. 그러니까 저 사람 위원장으로 앉아서 뭐 네, 하지 뭐. 배달 안 한다라 그래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진짜 간부들은 일하냐. 뭐 우리 뭐 에피소드라든지 아니면 뭐 배달할 때 뭐가 제일 불편하다 이런 건 있으실까요? 아니 뭐 얘기하신 대로 그 노조에 대해서 이제 좋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고, 뭐 저희도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그 댓글에서 뭐 배달이나 알고 뭐 얘기하는 거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실제로 그래요. 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는 보고, 근데 실제로 노조가 잘 되려면 노조 위원장은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는 뭐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뭐 당연히 지금 저도 뭐 노조에서 활동비가 뭐 조금밖에 안 주기 때문에 배달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고, 그래서 저녁 시간에 이제 계속 배달하고, 또 이제 현장은 또 알아야 라이더들하고도 현장에서 만나고 얘기도 나눠보고 상점주분들하고도 얘기도 나눠보고 해야 이제 현장의 이슈를 또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감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는 하는데, 뭐 저는 뭐 이제 라이더들하고 얘기할 때 이제 노조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는 라이더들이 워낙에 많고, 약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죠. 노조 하면 라이더 유니온인데요 라고 얘기하면 그게 뭐예요? 유니온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 노조인데요 라고 얘기하면 됐어.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아니 노조를 싫어할 수도 있는데, 싫어할 수 있지, 미워할 수도 있고, 뭐 안 좋은 경험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같은 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러고 있는지, 뭘 요구하는지, 뭘 생각하는지, 그게 다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래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약간 마음을 열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들 만날 때마다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은 들긴 하죠. 아, 위원장님 배달 방송도 하세요? 네, 해요. 아, 저 배달 방송 못 봐서 죄송합니다. 아니, 아, 그 배달 뭐, 방송도 하시긴 아니, 하시고. 이 동접자가 뭐 20명밖에 안 돼요. 아, 아주 그렇구나. 아주 제가. 초보, 아주 초보. 예. 우리 네. 뭐, 또 우리 궁금하신 거 제가 한두 개 지금 질문이 저 있는데 화장실만 갔다 와서 하고 궁금하신,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었나요? 질문 좀 몇 개만 해줘. 화장실 바로 갔다. 네. 갔다 와서 제가 그리고 우리 모아보겠습니다. 제 채널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최전학과 배달파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메모할게요. 네, 제 채널명은 라이더 유니온입니다. 라이더 유니온. 라이더 유니온 채널에 그래서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들어오시면 저희 이제 배달 방송, 네, 보실 수 있습니다. 배달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현장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배달하면서 이제 좀 라이브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지난주 금요일 날은 제가 쿠팡 타다가 쿠팡 이제 세 발을 모아줬어요. 근데 이제 크로스. 네, 첫 번째 배달집에서 샌드위치를 주문하셨는데, 제가 거기다 마라탕을 갖다 줬네? 그래가지고, 저는 몰랐죠. 당연히 그냥 그게 샌드위치인지 마라탕인지 생각도 안 하고, 저는 방송하면서 약간 방송에 집중을 해가지고, 그냥 쌓여있는 순서대로 갖다 줬어. 근데, 오배송을 하고 내려와서, 오토바이 출발해서 한 1분 정도 가는데, 바로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라이더님, 좀 샌드위치를 받으셔야 되는데, 마라탕을 주셨어요. 라고 해가지고 깜짝 놀라서, 그러면 내가 지금 바로 갈 테니까, 고객한테 좀 잘 얘기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얘기해가지고, 그럼 정정 배달 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제가 바로 가서 샌드위치랑 마라탕을 이제 바꿨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배달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일단 그런 걸 알게 됐죠. 쿠팡이, 5배송 대응이 빠르긴 빠르다. 물론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는데, 바로 뭔가 고객이 얘기했고, 그걸 바로 캐치해서 라이더한테 준 거니까, 그래서 5배송 대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 대응한 거는 좋았다. 라는 거 하나랑 또 한 가지는, 쿠팡이 또 배달 완료 해버리면 주소 안 보이잖아요. 주소 안 보이니까, 사실은 그 상황에서는 고객센터에서 주소를 1203호인지 1204호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도 주소를 내가 확인할 수 있으면, 배민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소 알려줄 수 있으면 그게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나. 이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또 알게 됐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배달료 슈킹하는 거는 지금 어떻게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그때 더 이상 이 다음에는 확인 안 해준다는 것까지는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배달료 슈킹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중요한 어떤 고리를 잡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배민이 정확하게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들 시스템으로 배달 거리를 측정했는데 라이더가 실거리를 측정한 거랑 다르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사실상 인정한 거예요. 배민이. 인정을 했으면 실거리에 따라서 실제로 그거는 내비 실거리잖아요. 내비 실거리에 따라서 거리 산정해가지고 배달을 주면 되는 건데 자기들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인정하면 되는데 그거를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있고 3월 9일 이후부터는 확인을 안 해주겠다라고 하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지금 단계에서는 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지금 예전에도 우리가 실거리 처음 도입했을 때는 더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100건을 모아가지고 경찰에 고소장을 냈어요. 사기다라고 했는데 그때 경찰이 결론은 무혐의로 결론을 냈죠. 무혐의로 결론 냈는데 근데 실제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차이는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기로 인정을 하려면 의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있대요. 사기로 인정하려면. 그래서 근데 경찰이 차이는 있는데
의도가 있다고 보긴 어려우니까 사기는 아니다라고 해서 무혐의 결론을 냈던 건데 어쨌든 인정은 했던 거고요. 네. 근데 이 지금 상황에서도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인정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나마 기존에는 물어보면 건에 대해서 확인을 해줬지만 이제 확인 자체를 안 해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이거는 그 법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당사자하고도 소통도 하고 해서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좀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저 왼쪽에 있는 거, 네, 지금 그, 보이세요? 네, 읽어주시면 지회장님이 이야기하시고 제가 그 보충 질문할게요. 아이디하고 네. 그 메모장에 있는 거 맨 위부터. 네, 오기님, 알뜰 배달 폐지할 수 없나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 네, 뭐, 네, 저 마음 같아서는 당연히 폐지하고 싶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사실 2023년도에 약관 변경에 따라서 그 구간 배달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바로 배달 약관과 구간 배달 약관이 분리된 것부터가 사실은 잘못된 출발이었죠. 결국은 그런 과정에서 바로 배달을 종료하면서 이 구간 배달을 다 통합시켜버린 거니까 결국은 그렇게 이제 후퇴한 상황인 거고, 저는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바로 배달을 부활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당연히 바로 배달 부활시켜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바로 배달 부활과 동시에, 이 구간 배달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차별이 있는 거잖아요. 기본 배달료도 낮고, 그리고 기상할증도 낮고, 뭐 온갖 게 다 낮은데, 그런 것을 당연히 그런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하루 메이비님이 질문 주셨어요. 노조 지부장, 노조 간부들이 베풀 지사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라이더 유니온은 지부장이 또는 라이더 유니온 간부가 베풀 지사장 운영하는 분이 계신지, 예, 이런 질문입니다. 네. 근데 그런 경우가 있나요? 저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상상할 수가 없는데요. 왜냐면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네, 법적으로 지사장이면 조합원이 아니거든요. 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노조법상에. 네. 아, 그래요? 네, 노조법상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우리가 배달판에 있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죠. 라이더 하다가 지사를 차렸다가 다시 라이더로 왔다가 또 지사를 차렸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서 네네.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는 우리 조합원인데 지사장인 경우가 있을 가능성이 저는 뭐 예전에는 일부 좀 있었는데 저희가 그거 다 확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군요.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법적으로 불가능해서 그런 경우들은 다 확인해서 조합원으로서는 안 돼요. 조합원으로서는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게 지사를 운영하는 거랑 노조를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지사를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을 하는 거고, 노조를 하는 거는 전체 라이더들의 권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지사를 하는 거는 자기한테 소속된 라이더들을 위해서 사업을, 돈을 벌기 위한 일을, 영리행위를 하는 거고. 노조를 하는 거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전체 라이더의 어떤 보편적인 권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사를 하고 싶은 라이더가 있을 수 있지. 그러면 간부를 내려놓고, 뭐 만약에 간부 중에 있다면 간부를 내려놓고 지사하면 돼요. 뭐 그렇게 하면 되죠. 물론 우리 입장에선 지금 베풀 지사, 쿠풀 지사를 하는 것은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라이더 입장에서야 지역에 있는 특히 콜이 없는 라이더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죠. 물론 우리한테 뭐 물어보면 가급적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콜이 다 그쪽으로 가버린 상황에서는 뭐 노조가 월급 줄 게 아니니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지사를 하는 건 완전히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베풀 들어가는 거랑 지사하는 거. 지사하는 건 다르죠. 지사를 하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없어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게 노조에 도움이 되는 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라이더들이 모르겠어요? 알잖아요. 그러면 그 노조를 신뢰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저는 그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배풀 쿠프를 만약에 하게 되면 또 그 지사장이랑 노동자랑 그러니까 배달 라이더랑 추구하는 바가 좀 다르기 때문에 네. 같은 한 무리에 있기에는 어려워요. 쉽지 않다. 그러니까 한 무리로 묶기에는. 왜냐면 지사장이 추구하는 건 해주신 대로 사장 입장에서 그 고용을 해서 뭐 하는 거고 우리는 노동자인데 배달 라이더인데 아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서 지사장들 나름대로의 고충도 있고 뭐 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끼리 하시면 돼요. 그분들끼리. 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2022년도 말에 쿠팡 플러스를 하는 지사들이 이제 막 그 발주서로 갑질을 하잖아요. 쿠팡 배민이. 저도 이렇게 보면은 뭐 시즌 단가 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비시즌이라고 그 전날 발주서 날려버리고 뭐 이런 일이 있잖아요. 배풀 쿠팡에도 나름 갑질이 있으니까 거기에 지사장들이 너무 빡쳐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도 단체를 만들어서 회사랑 얘기하시라고. 그래서 하겠대. 그래, 우리 또 같이 기자회견 한번 하자고. 그렇게는, 그렇게는 할 수 있죠. 거기끼리 이제 노조? 그게 이제 노조는 아니고 단체겠지, 그건. 단체? 노조는 노동자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런 단체를, 지금도 하면 할 수 있어요. 하면 할 수 있고, 요구하고 할 수 있어요. 저희는 오히려 뭐 그냥 하고 싶으면, 그거는 뭐 하는 거다. 하는 건데, 다만 그거는 노조의 활동과는 다르다. 근데 어떤 상황에서 노조가 하는 거랑 뭔가 이렇게 뭐 요구가 비슷하고 하면 같은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 될 수는 있는데,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은 크게 그런 접점이 지금 없다.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알아서 하면 된다. 불편한 게 있으면. 그런 거죠.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크게 목소리 크게 멀리 있어서.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 황인우님, 중복거리는 법제화나 고치기 힘든 부분인가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중복거리.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런 게 다 사실은 교섭의 의제죠. 왜냐하면 이게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법으로 다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예요, 당장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기본 단가를 법으로 만들어서 그 마지노선을 정하는 걸 일단은 추구하는 것이고, 그것까지 되려면, 거리와 뭐 이런 산정까지 하려면, 우리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도 있잖아요. 네. 그게 실제로 법이 되면 그런 것들까지 디테일하게 포함할 수 있어요. 지금 화물차가 안전운임 제도가 있다가 사라졌는데 그 화물차의 안전운임 제도는 그런 게 디테일하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구간에 따라서 뭐 짐의 크기에 따라서 뭐 시간대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생계비와 이런 게 다 적용이 돼서 계산됐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안전운임 제도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그거까지는 아직은 조금 큰 과제고요. 근데 지금 당면에서는 기본 단가 못 갖게 하는 것 여기서부터 일단 초점을 맞추고 여기서부터 하나씩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네. 유종성님, 라이더 유니온이 교섭노조가 되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라는 또 질문 주셨습니다. 이것은 뭐 어쨌든 뭐 질문 들어왔으니까 답변을 드리면 라이더 유니온에 많이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라이더 유니온에 많이 가입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들은 3월 달까지 좀 집중적으로 조직 사업을 하고 있고요. 교섭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2년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2년, 배민 교섭 2년을 주기로 하고 있어서 이제 배민 교섭이 만료되는 게 6월 30일, 올해 6월 30일이니까 그 전 3개월 전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어요. 누구든. 그러면 교섭을 요구하게 되면 그 시점에 조합원 수를 산정해서 조합원이 한 명이라도 많은 노조가 교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합원을 산정하는 시점에 라이더 유니온 조합원이 많으면 라이더 유니온이 교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를 가지고 저희도 현장에서 열심히 조직 사업을 하고 있고요. 뭐 저는 그런 것을 두고 이제 뭐 노조가 경쟁도 하고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우리가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더 잘하기 경쟁을 하는 거다. 우리도 지금 이제 정조 방송에도 막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노조는 이렇게 하겠다.
우리 노조는 이런 고민이 있다.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걸 이렇게 극복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잘하기 경쟁을 하는 거고요. 그런 논쟁이든 그런 토론이든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우리 라이더 전체를 위해서 좋은 일이고 저희도 치열하게 합니다.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라이더 유니온에 가입할 때 정조 방송 보고 가입했다 꼭 써주십시오. 네, 이거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가입하시면 정조 방송 보고 가입했다 꼭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야 또 이게 우리가 또 더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야 뭐 네. 어려운 건 아니죠. 네, 저희도 이제 또 정조님과의 방송의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을 또 이게 확인도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에 또 이게 어떻게 더 긴밀하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또 해야 되는 거니까. 저는 노조에 아예 가입을 안 하고 이제 배달 라이더 입장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서 우리 뭐 라이더 유니온이 못할 때는 또 질책도 하고 잘할 때는 밀어줘서 가입도 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에는 가입하진 않습니다. 뉴로네스님 저 정조방송 보고 가입했습니다. 뭐 가입 하여튼 꼭 정조방송 봤다라고 해주시고요. 오늘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라이더 유니온은 좀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투쟁적이다. 그러니까 이걸 뭐 행동, 뭐 단가 안 되면 우리가 뭐 파업하고 뭐 이렇게 힘을 하고 이런 쪽에 이 성격인 것 같은데 혹시 조금 요약하자면 어느 좀 느낌으로 보면 될까요? 라이더 유니온이라는 그 노조를 이제 뭐 저라는 사람의 이제 캐릭터를 만약에 좀 보실 수가 있다고 하면 제가 뭐 그렇게 막 상남자 스타일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막 투쟁하고 뭐 이렇게 조직하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사실은 저는 약간 조근조근하게 이야기하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예, 그런 스타일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라이더 유니온 현재 그 간부들 중에서도 다들 그래요. 조근조근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쟁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은 투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우리는 투쟁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투쟁을 통해서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저쪽의 욕망도 알아야 돼요. 회사의 욕망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얘기만 해가지고는 그것만 해서는 관찰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저쪽도 바라는 바가 있고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그것을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줘야 우리가 지금 배민 쿠팡 망하게 하자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거 망하게 하면 안 되죠. 저는 우리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배민 쿠팡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기를 바라는 거고, 그래야 우리의 일자리도 지키고 더 발전시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욕망을 잘 파악해서 우리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발현할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잘 세우는 거, 뭐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는 투쟁도 하지만 그렇게 대화도 하고 전략도 있고 뭐 이렇다. 그 노조 가입 방법은 뭐 혹시 어떻게 아나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띄워줘도 돼요? 아니 띄워지지가 않을 텐데 이게 연결가 안 돼서. 그래요. 이 핸드폰으로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네이버에 뭐 라이더 유니온 치면 되나요? 네, 네이버에 라이더 유니온을 치시면 그 라이더 유니온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입하기에서 들어오시면 권리조합원으로 하실 수 있는데 지금 그 네이버에 또 라이더 유니온 카페가 있어요. 카페로 들어오시면 거기 일반 조합원도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냥 카페로 오세요. 카페로 오시면 일반 조합원 가입도 있고 권리조합원 가입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멤버십을 가지고 돈도 내고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하시면 권리조합원 하시고 일단은 뭐 아직은 잘 모르겠으니까 발만 한장 살짝 한번 담궈볼게 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일반 조합원을 하시면서 한번 지켜보시고 이게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권리조합원으로 두 발 다 담그시면 되겠다. 제가 그리고 다른 거 좀 더 긴밀히 말씀드리면 그 10만 뭐 그 유튜버 다른 말씀도 하시는데 각자 이제 그 성격이나 성향이 있고 우리 형님들이 바라는 대로 모든 그 배달하는 유튜버들이 하면 좋지만 또 각자의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굳이 여기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뭐 어떤 상황이 되면 좋은 상황이 되면 그때 같이 할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돈키호테님 감사합니다. 정조님 방송 보고 오늘 그래요. 그러니까
가입할 때 꼭 정조방송. 왜냐면 우리 또 정조방송을 봐야 또 이제 라이더 유니온이 그럼요. 진실한 이야기를 또 정조방송 나와서 하고 그럼요. 그러면서 또 가입하게 되면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노조는 그렇게 질문을 계속 받는 조직이에요. 질문도 받아야 되고, 비판도 받아야 되고, 이게 의견도 받아야 되고. 개인적으로 뭐 위원장님에게 뭐 노조원으로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다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이제 효과가 크기 때문에 맞아요. 네. 가입하기 전에 전화로 문의 드려도 되나요 하는데 뭐 하셔도 돼요. 모든 문의든 간에 뭐 가입하는 뭐 문의 드리는 거야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네, 그 홈페이지에 우리 번호가 떠 있거든요. 그 맨 주소 홈페이지 한 하단에. 번씩 그 댓글로 쳐주시고요. 일단은 네이버 라이더 유니온 검색하시면 카페로 들어오시면 일반 권리조합원 가입을 보실 수 있고 전화번호는 그 홈페이지 하단에 붙어 있어요. 010-8260-0551이라고 그걸로 하시면 노조랑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뭐 사실 다음에 할 때는 제가 배달 이렇게 키지 않고 여기 와서 많이 뭐 하더라도 이 사이트로 해서 키는 걸로 해서 좀 더 이제 다채로운 방송으로 하도록 하고요. 뭐 스패너 주면 올릴 수 있는데 스패너 한번 주셔가지고 올리실래요? 아니 스패너 뭐 좀 아세요? 아이디가 뭐예요? 라이더 유니온 공식입니다. 네, 잠시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뭐 또 할 때 또 여기 메신저가 나와. 네, 이제 올릴 수 있어요. 올리시고 오늘 형님들이 이 방송을 보고 내가 생각했던 의문이나 아니면 이런 게 좀 해결이 됐다. 이렇게 하시면 노조에 가입 많이 부탁드립니다. 가입을 많이 하셔야 우리의 또 권리도 이렇게 행동되니까요. 배풀 활용 노조 가입 유도? 무슨 배풀 활용 노조 가입 유도하는 행위는 근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노조원이 배풀 지사장 되면 노조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그게 법적으로 맞다. 네, 조합원이 아니에요. 네, 조합원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배풀 지사장 중에서 그냥 자기가 노조 가입을 홍보하는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제 무슨 노조랑 무슨 관계가 있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배풀 지사장을 하는 순간, 조합원은 아닌 거다. 그거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요.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방송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라이더 유니온 많이 가입해 주시고요. 배달 환경 정상화를 위해서 꼭 힘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링크가 올라갔으니까, 아무튼 요거를 보시고, 어쨌든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공감이 있었다라고 하신다면, 일단은 한 발 당겨기는 일반 조합원, 두 발 당겨기는 권리 조합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많이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다 우리가 하나씩 빌드업을 해가는 과정입니다. 힘을 모으는 과정이고, 이런 거를 배민 쿠팡도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라이더 유니온, 라이더 TV도 봐요. 정조방송 당연히 보고 있죠. 그래서 여론을 살피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깜깜이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라이더들의 여론을 살피고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노조로 많이 유입되고 노조를 통해서 힘을 모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배민에 계속 전달되는 것이 우리가 또 하나하나가 투쟁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압박이 되는 거고, 배민으로 하여금 이 정책을 무너뜨리도록 만드는 힘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고, 우리 형님들 안전운행하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거 편집표는 따로 제가 편집해서 올릴게요. 네. 예,